천민 주제에 감히 임금을 바라보다니. 1786년 정조대왕 앞에 무릎 꿇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하, 이 나라는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했던 이 천민은 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킨 한 권의 책. 이 책이 조선 500년 역사를 뒤흔든 진짜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계룡산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입니다. 이곳에는 500년 조선 왕조를 뒤흔든 무서운 예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정감록이라는 책 때문이었죠. 정감록. 이 책은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씨 조선이 망하고 정씨가 계룡산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혁명의 교과서였죠. 당시 이 책을 소지하기만 해도 목이 날아갈 만큼 위험한 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예언서를 목숨을 걸고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민 출신 문인방이라는 남자였죠. 그는 평안도 끝자락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했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정감록을 만난 순간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죠. 1786년 어느 가을날 문인방은 정조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반역죄로 체포된 죄인의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 나라는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천민 주제에 감히 임금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니요. 정조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남자를 이토록 확신에 차게 만들었을까요? 1780년대 평안도 북쪽 끝자락, 눈 덮인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문인방.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에게는 꿈조차 사치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놀 때 문인방은 흘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려가며 혼자 공부했어요. 천민이 글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간절함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동네 양반댁 서당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마당을 쓸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몰래 책을 베껴 썼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시려도 포기하지 않았죠. 삼국사기, 토정비결, 사서삼경까지. 그는 닥치는 대로 모든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말이죠. 20대가 된 문인방은 서북 지방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편지를 써주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사람들은 그를 목포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촛불 아래서 글을 쓰던 그에게 한 양반이 다가왔습니다. 그 양반이 건넨 것은 바로 정감록이라는 책이었어요. 문인방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씨가 망하고 정 씨가 일어난다. 계룡산의 도읍을 정하리라. 처음으로 그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천민도 꿈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정말 올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예요. 정감록을 처음 펼쳐든 순간 문인방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마치 금고를 열어본 기분이었거든요. 십승지에 피난하라. 정씨가 왕이 되어 계룡산에 도읍을 세우리라. 이게 뭔 소리야? 문인방은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전국에 10곳의 안전한 땅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계룡산, 가야산, 속리산,
팔공산, 지리산. 이름만 들어도 신비로운 산들이었어요. 그곳에만 숨어 있으면 세상이 뒤바뀔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였죠. 문인방은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잠깐만, 그럼 나도 그 산에 가면 되는 거야? 더 읽어보니 정말 소름 돋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임진왜란도 맞췄고 정유재란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예언도 틀림없이 맞아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이거였어요. 정시성을 가진 진인이 나타나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문인방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다면 양반도 천민도 없는 세상이 오는 거구나. 그는 밤새도록 정감록을 읽고 또 읽었어요. 촛불이 다 떨어져도 모를 정도로 빠져들었죠. 마치 판타지 소설을 읽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니, 판타지가 아니라 미래의 실제 역사서를 읽는 기분이었어요. 문인방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하늘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도 그 역사를 만들어라. 1786년 봄, 문인방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문인방을 찾아라.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그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문인방은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정감록 읽은 거 들켰나? 하지만 막상 만난 그 사람, 이조판서 송덕상의 첫 마디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문인방, 혹시 정감록 아시오? 문인방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양반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그게. 숨기지 마시오. 나도 그 책을 믿고 있소. 송덕상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려. 이 썩어 빠진 나라를 바꿔야 하오. 문인방은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조판서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송덕상은 계속 말했어요. 전 현감 이경래도 백천식도 모두 우리 편이요. 심지어 궁궐 안에도 동지들이 있다고요. 문인방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데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대만큼 정감록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소. 우리에게는 그대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그 순간 문인방은 깨달았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온 거구나. 며칠 후 비밀 모임이 열렸어요. 양반들과 천민인 자신이 한자리에 앉아서 거대한 계획을 짜는 거였어요. 양양에서 시작해서 동대문까지 진격합니다. 지도 위에 빨간 선을 그으며 작전을 짤 때 문인방은 소름이 돋았어요. 와, 진짜로 나라를 바꾸는 거구나. 정감록의 예언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예언자가 된 것 같았어요. 문인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혁명의 리더였거든요. 충청도는 몇 명 모였습니까? 500명입니다. 함경도는요? 300명 돌파했습니다. 강원도도 200명 넘었어요. 문인방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곳은 초포마을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문인방을 마치 연예인 보듯 했거든요. 목포 선생님 오셨다. 목포 선생님, 사인 좀 해주세요. 한 할머니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로 우리가 양반 대접받는 날이 와요? 물론이죠. 정감록에 다 나와 있어요. 세상에, 그럼 우리 손자도 과거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인방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순박한 사람들의 꿈을 꼭 이뤄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밤 문인방은 하늘에 제사까지 지냈어요. 하늘이시여, 이제 정말로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충문을 쓰면서 그는 확신했어요. 자신이 정감록의 진인이라고 말이에요. 전국에서 수천 명이 자신을 따르고 있었고, 심지어 고위 관료들까지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정말로 성공할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문인방이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거든요. 1786년 8월, 거사를 코앞에 둔 어느 밤이었어요. 문인방은 신이 나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진짜 혁명이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박서집이 우리를 팔아먹었어요. 문인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박서집이. 박서집은 함께 계획을 세웠던 동지였거든요. 왜 배신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 상금을 노린 모양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문인방은 어이가 없었어요. 상금이 얼마나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급박했어요. 이미 관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아시겠어요? 빨리 도망치세요. 문인방은 잠시 고민했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온 수천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돼. 끝까지 책임져야지. 다음 날부터 정말로 난리가 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동지들이 우르르 잡혀 들어갔거든요. 충청도 500명 전멸. 함경도 300명도 다 잡혔어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문인방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구나. 드디어 관군들이 그의 집까지 왔어요. 집을 완전히 에워쌌죠. 문인방, 나와라. 문인방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내가 바로 문인방이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정감로가 미안해. 끝까지 못 해줘서. 창덕궁 선정전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문인방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손에 찬 수갑이 차가웠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정조대왕이 위엄있게 등장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문인방이냐? 그렇습니다. 정감록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나라를 뒤흔든 역적 말이냐? 보통 죄인들은 이쯤에서 벌벌 떨면서 변명하기 바쁜데 문인방은 달랐어요. 소인이 주모자입니다. 모든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정조가 깜짝 놀랐어요. 이 놈이 지금 당당하게 죄를 인정하는 거야? 어찌 천민 주제에 감히 나라를 바꾸려 했느냐? 그러자 문인방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전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든 말해봐라. 저는 양반들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더 깊이 생각했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종살이뿐이었어요. 정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냐? 반역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전하도 아시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말이에요. 문인방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감록은 약속해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이 온다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온다고요. 정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도 개혁을 꿈꾸는 임금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하, 수천 명이 저를 따랐어요. 왜일까요? 다들 새로운 세상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문인방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제 몸은 찢어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꿈만큼은 계속 살아갈 거예요. 정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 천민의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하지만 능지처참에 처한다. 그래도 문인방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당당했습니다. 1786년 10월 서울 형장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정감록의 문인방을 보러 왔다. 정말로 능지처참 당하는 거야? 문인방이 형장으로 걸어올 때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 같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배우 같았어요. 형리가 마지막 말이 있냐고 물었죠. 문인방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문인방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몸은 찢어져도 정감록의 꿈은 절대 찢어지지 않을 거야.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마지막까지 저런 말을 하다니. 문인방은 계속 소리쳤어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이 올 거야. 반드시. 그러자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나타났어요. 이 천민이 보여주는 신념에 감동받았거든요. 문인방은 마지막으로 초포 마을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손자 과거 보는 거 못 도와드려서.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 그런 세상이 올 거야. 형이 집행되는 순간에도 그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감록아, 나중에 봐.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형장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정감록의 꿈은 절대 찢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 예언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문인방이 죽은 다음 날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야, 문인방 말 들었어. 정감록 꿈이 안 죽는다고 했잖아. 그럼 진짜 그런 거 아냐?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풍기의 금계촌이었어요. 정감록의 10승지 중 하나였거든요. 여기가 안전한 땅이래. 우리 이사 가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금계촌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피난 가는 것처럼 말이죠. 문인방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서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자. 25년이 지났어요. 1811년 평안도에서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홍경래라는 남자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서북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 나라를 바꾸자.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홍경래도 정감록을 믿고 있었거든요. 문인방의 뜻을 이어받겠다.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어요. 정감록이 정말로 살아있구나. 비록 홍경래의 난도 실패했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성공할 거야. 또 80년이 지났어요. 1894년, 이번에는 전라도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봉준의 동학농민운동이었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비록 정감록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그 정신은 똑같았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바로 문인방이 꿈꿨던 세상이구나. 시간이 흘러 일제강점기에도 해방 후에도 정감록 정신은 살아있었어요. 형태는 달랐지만 불의에 맞서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문인방이 꿈꿨던 세상이 현실이 되었어요. 신분제가 사라지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된 거죠. 계룡산에 가면 지금도 바람이 부는데 사람들은 그 바람 속에서 문인방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와, 내 말이 맞았지? 계룡산 정상에서 바라본 석양이 장관이에요. 200년이 넘었는데도 이 풍경은 그대로네요. 문인방이 봤던 그 계룡산과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는 문인방이 꿈도 못 꿨을 만큼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신분에 상관없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연예인도 될 수 있어요. 정감록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걸까요? 물론 정 씨가 계룡산에 도읍을 세운다는 예언은 틀렸어요. 하지만 진짜 예언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이 온다. 이건 정말로 이루어졌거든요. 문인방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천민으로 태어나서 평생 차별받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꿈이 200년 후에 정말로 현실이 되었어요. 만약 문인방이 지금 세상에 태어났다면 아마 서울대도 갈 수 있었을 거고 판사나 검사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도 될 수 있었겠죠. 정감록의 진짜 마법은 이거였나 봐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 계룡산에서 바람이 또 붑니다. 그 바람 속에서 문인방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다 이뤘구나.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세상, 더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말이에요. 그 꿈들이 모여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문인방이 그랬던 것처럼요. 정감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말이에요. 문인방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0년 전 한 천민이 꿈꿨던 평등한 세상이 지금 우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인방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역사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왔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불꽃이라도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도 힘을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정감록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